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먼저 오늘 전체 공개 영상은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 그다음에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몇몇 개별주 종목만 다루고 많은 이제 개별주 종목의 그 지지 저항 부분은 좀 멤버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볼게요. 네, 지수는 이 700 구간을 넘을 때 여기에서 충분히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요 세기형으로 진행되고 거래량이 크게 뜨지 않은 상황에서 6월로 넘어갔을 때 호재 소멸로 인한 횡보에서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지 말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 레버리지 투자 지금은 하시지 마시라. 그다음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수익 실현해둬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좀 하락, 이 730 구간이 깨질 때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근데 저는 21선에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이 21선도 깨버리면서 크게 더 하락을 했습니다. 700 부근까지 중요 라인이 720과 710 부근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 구간 695 부근까지 밀릴 건데요. 이제 주말이나 이제 월요일 이럴 때 이란 합의가 빠르게 된다. CPI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이 반등이 21선까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6월 이벤트는 CPI와 FOMC죠. 그다음에 이란 합의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CPI가 0.4 이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란 합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CPI가 0.4 이상으로 나왔다. 이거는 엄청난 청산의 청산을 부르는 급락, 최대 빠르게 655까지도 밀어버릴 수 있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일단 나오기 전에 이란 합의가 나온 다음에는, 그리고 이 CPI가 0.4보다 낮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의 시너지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 조정폭이 이 695나 한 680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장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고, 이렇게 나와야 FOMC에서 워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크해 두시고요. 또 지나가는 상황,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지수를 정리해 드리면은 빠른 호재가 뜰 시에는 한 695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좀 희박해 보이고, 한번 여기를 깨더라도 한 680 정도까지는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55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 라인이다. 근데 이제 지수가 대형 IPO들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 자본 흐름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지수가 막 엄청나게 빠지는 상황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CPI 0.4 나오고 이란 합의 미뤄지고 FOMC에서 만약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더 깨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놔둘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 지수는 요 정도 내에서 좀 돌릴 수 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636 요 정도 내에서는 다시 돌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이제 지지 복구하다가 또 전환됐을 때는 또 급등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윗구간에서는 한 번에 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찰병 위주로 여러분들이 괜찮게 생각하시는 종목들이 좀 지지의 부분에 왔을 때 보내 놓고, 그다음에 좀 더 흘러가는 6월에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좀 더 딥한 하락이 딱 찍혔을 때, 이런 급락이 나왔을 때 중요 지지 라인에 부딪힌다면 그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빅스가 어제 21로 40%나 올랐어요. 사실 뭐 유빅스나 빅스 선물은 크게 튀지 않았는데 이제 빅스 지수 자체가 튀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데, 최근 이제 빅스로 인한 이 변동성이 많이 망가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빅스를 엄청 크게 신경 쓸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감마가 커지는 부분에 아래로 깨고 내려왔어요. 숏감마 아래로 마이너스 감마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 다음 주는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골드는 4,500이 일단 중요 기준점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4,600을 돌파를 해서 여기를 뚫고 추세를 돌리느냐, 아니면 이 4,400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여기는 200일선과 감마 중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탈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도 NFP가 당장 이렇게 금에 충격을 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란 합의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을
뚫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NFP가 너무 잘 나오면서 금리 인상은 금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압박을 만들어 냈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4,400으로 살리는 무빙이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 홀딩이 유효한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나와서 저도 일단 나왔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올라가더라도 뭐 아까 특별히 말씀드린 뭐 이런 합의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 이 구간을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지금 한 4,300까지 여기 아래 구간, 이 구간이 여기 아래 지지와 이 추세 하단 부분까지는 밀렸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는 뭐 CPI라든가 FOMC에서 워시가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는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금을 뭐 여전히 만약에 들고 간다든가 들고 계실 분들은 4,300을 또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CPI와 FOMC 돌아가는 상황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환이 되면은 금은 단기적으로는 요 삼각 수렴 내에서의 추세를 다시 한번 좀 돌릴 수 있다. 그러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200일선이 깨진 게 거의 수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이 좀 더 악화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요점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금리입니다. 아마 다음 주는 그냥 금리의 움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금리가 내려가면은 반도체도 그렇고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 둘 다 보세요. 어제 2년물이 아주 급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4.7이 갔는데도 증시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NFP로 인한 상승, 요 금리 상승 때문에 증시가 크게 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금리를 더욱더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6월 이제 실적 호재는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포커스는 CPI, FOMC, 그다음에 이란 합의 요 세 개에 잡혀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다시 4.5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수가 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횡보로 진행이 될 거예요.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아직 증시가 끝난 건 아니다.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두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이때 한번 21선 지지를 받고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다 반등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21선으로 왔는데, 이제 21선이 깨지는 흐름이 되게 되면은, 자 2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자 여기 지지 아예 깨지고 21선 지금 갭까지 메꾸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520까지 밀렸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주말간 소식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은, 그러다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겠죠. 반등을 하고 요 윗구간 한 500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이제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린 호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재차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어디까지? 일단 500 부근까지. 그러고 나서 이 구간 내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 구름대를 붙이러 가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평선들이 좀 올라오게 되는데, 21선을 이탈하고 나서 이제 내가 뭐 51선에서 잡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매수가 들어가는 구간에 이 100일선이 쫓아 올라오는 구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간이 이제 시간이 좀 6월 중순으로 넘어가긴다고 하면은 뭐 460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급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이 구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속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이제 속스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윗구간에서는 큰 매수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적은 매수가 들어가고 좀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자리들이 왔을 때 조금씩 더 매수를 늘려간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의 이 지수 ETF 투자는 속슬보다는 그냥 속스로 투자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이제 속슬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네, 요런 윗구간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먹고 일단 바로 빠지고, 단기 그다음에 뭐 요런 구간에서도 접근했다가 먹고 그냥 바로 빠지고,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고요. 100일선 정도까지는 와 줘야 이제는 좀 담아 볼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주 몇 개만 좀 보여 드릴 건데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윗구간에서는 본주로 투자해라. 왜냐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버리지를 투자했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는 하지 마시고 260불 장기적으로 보고 엔비디아를 들고 가라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21선을 한번 테스트, 두 번의 테스트하고 반등이 딱 깨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00불
여기서 넥라인에서 한 번 더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고, 이 구간이 한번 깨지게 되면은 한 190불에서 180 여기를 거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구간이 또 200일선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190불 아래에서만 잡으시는 게 좋고요. 그 위에서의 매수는 일단 본주 위주로 하시고요. 여기서의 매수는 260불까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이 구간에서 이 450불을 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익절해야 된다. 저도 익절을 하고, 이후에 390불 아래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다. 다시 올라가더라도 재차적으로 깨고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어제 이제 200일선까지 깨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 정확하게 390불에서 일단 지지가 나왔는데, 자, 나는 타이트하게 본주로 자 매수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일단 정찰병의 매수 금액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370불, 여기가 그대로 유효한 자리가 되겠다. 그리고 이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뭐가 된다? 레버리지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 된다라고 설명 그대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주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는 여기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 여기부터는 괜찮은 가격대고요. 이 아래부터 모아가는 것 자체가 하반기에 테슬라가 피지컬 AI와 로보택시 쪽의 이제 그 수익성이 이후에는 나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번 다음 분기와 다다음 분기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면서 들고 가는 겁니다, 테슬라.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이 연초부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동일하게 균일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몇 개만 볼 건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21선을 여대 전체적으로 한번 지지가 나오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MD는 500이 좀 적정 최대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 이제 오버슈팅, 그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21선, 모든 이제 반도체 대부분이 21선의 부근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초에 한 AMD는 440 부근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타코가 발송을 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좀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일단 횡보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근데 막 엄청 강한 타코가 아니고 뭐 이제 인플레 상황도,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어도 반도체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21선을 깨고 내려가고 한 번 더 반등하는 상황에서는 이 구름대 부분을 붙이러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이 시간이 이제 6월 내에 흐름상 횡보를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350불까지 이 부분까지는 일단 열어두는 상황이 좋거든요. 이게 막 지지고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당연히 변동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타이트하게는 440부터 이제 정찰병 위주로 매수, 본주 위주로 매수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넥라인 걸리는 이 400불 내에서 접근을 해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번 구간에서의 이 반도체 AMD 같은 경우에는 이 350불 부근을 훑고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인텔입니다. 인텔은 여기 21선을 다시 지지하고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이 21선을 깨는 이제 엔비디아가 암이랑 CPU의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인텔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100불, 96불부터 이제 접근은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소량의 정찰병을 보내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강한 타코가 발생을 해가지고 다시 인텔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오르는 상황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포모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 그런 구간에서 좀 이제 본주로 어느 정도 소량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6월, 7월 요 구간 내에서는 이 구름대를 깨는 흐름이 한번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이후에 상승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막 전체적인 큰 흐름의 사이클은 끝난 게 아니다. 캐펙스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좀 최적의 자리는 여전히 100일선 부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갭을 온전히 다 채우지도 않을 수 있고요. 한 80불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고 한데, 이 구름대 부분은 한번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의 기간 횡보 이후에 조정, 다음에 다시 기간 횡보하면서 또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윗구간에서부터는 좀 소량씩 모아가고 막 급락하는 상황이었을 때 담아두고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최소 레버러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100일선 아래 70불대 아래에서만 담기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오클라우드 섹터 설명을 드리면 네비우스가 가장 제일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네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일단 180불까지는 와야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비우스가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 하면은 다른 네오클라우드보다 우선적으로 담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아이렌인데요. 아이렌은 지금 코인의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항상 40불대를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50불대로 올렸잖아요. 근데 50불대에서는 약간 소량 부분을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다시 한번 저는 40불대 근처로 내려오는 상황일 때만 이제 아이렌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코어이브인데요. 이제 코어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죠. 지금 이제 200일선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200일선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일선 기준으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구간에서는 88불 정도에서 이제 추매를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이 아래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좀 더 80불 요 구간이나 이 구간 내에서 좀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하면은 다시 이후에 이제 전체 흐름이 바뀌었을 때 이 상승이 150, 160 그대로 여기까지는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이 평단을 위에 쓰신 분들은 한 100불 기준으로 맞춰 두시면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사이클 때 이 상승이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버티브입니다. 버티브는 제가 여기 295 요 부분까지 기다려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이제 저항을 맞고 떨어질 구간이다. 그래서 지금 버티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 구름대에 부딪혔고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구름대를 한번 깨고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간 횡보를 만들고 조정을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다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스타트는 여기서 끊되 그다음에 270, 240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좀 모아 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 가면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전력 냉각 인프라에 압도적으로 버티는 수요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다. 네, 버티브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인프라, 전력 인프라의 섹터로 지금 버티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얘기를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국장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말고는 좀 웬만하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려왔는데 꾸준히 이때 당시에도 요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좀 80만 아래서부터는 매수를 하자. 근데 딱 이 80만을 찍고 올랐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80에서 이제 65만 사이 요 라인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라인이 이번 구간에서 이 135만에서 140만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을 딱 찍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훑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난 지금 대략 부글장에 봤을 때 한 20% 정도 빠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그거를 감안을 했을 때 한 165만 요 라인대에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75만, 235만은 예전부터 이 최대 갈 수 있는 라인을 올해 말이나 내년 부분을 예상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치고 나서 175 한번 갔다가 또 조정 한번 받고 요런 식으로 원래 이제 내년 초나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거를 미리 당겨 와서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시 이 부분까지 내년 뭐 내후년으로 봤을 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평단을 좀 괜찮게 잡아야 하고 아직 반도체 붐이 끝난 거 아니고 수요가 이쪽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급락을 했을 때 자 요 160 요 만약에 2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저가 매수가 한번 들어와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재차 하락을 한다 하고 이제 6월, 7월 구간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나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60 아래에서 이제 정찰병부터 이제 보내놓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던 요 구간이 저는 요 구간 이제 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제 참고하셔서 SK 하이닉스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삼성전자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wo, 감사합니다. one.